자, 이번 영상에선 삼성전자와 삼성 SDI에 관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만만치 않죠. 가장 많이 매도한 삼성전자가 있고 또 가장 많이 사랑한 삼성 SDI가 있죠. 같은 삼성전자 그룹 삼성 그룹사들인데 다들 약간은 틀리게 외국인 행보가 틀리죠. 사실 삼성전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단기 접근할 종목은 아니죠. 당연히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고 요새 조금 이제 매수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현물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만 투자를 하지 않죠. 항상 그 선물 시장이 있고 옵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큰 돈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진행할 때 꼭 주식시장에서만 승부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에서도 승부를 내는데 선물 옵션 시장에서 승부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많이 흔들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이제 뭐 디램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노트북이 잘 안 팔려서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사실 그거 관련해서 주식이 벌써 쭉쭉 좀 빠지고 있었는데 뭐 이번에 뭐 그 한번 모건스탠리 이슈로 인해서 자 이렇게 한번 더 빠졌다는 게 참 외국인들도 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삼성전자를 몇 가지 좀 챙겨 보면 이렇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아치운 외국인, 이렇게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그냥 팔았죠. 이렇게 반도체주, 또 이렇게, 근데 이제 거꾸로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삼성 SDI 또 이런 종목들은 사고 카카오뱅크 샀습니다. 자, 14일 한국거래소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7거래인가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조 6천억, 2조 658억을 팔았는데, 이 7일 거래일간의 이 외국인 매도 합산 금액이 유가증권 시장 전체 외국인 순매도 금액 6조 9,200억, 9,248억 원보다 큰 금액, 엄청나게 팔아치운 거죠. 3, 2, 1.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많이 팔고,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 삼성전자 지분율이 이렇게 이제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2년 8개월 만에 최저 찍었는데,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장개 시점을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삼성전자 보통 주식수가 31억 4,331만 주 샀어요. 근데 이 지분율이 상당 주식 대비 52.65%인데 2018년도 12월 11일 날 51.85%였어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56%대였죠. 여기서 몇 프로 빠진 거냐면 약 4% 정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번에 또 급락하는 이유 중에 좀 하나가 좀 얄미운 모건 스탠리가 있죠. 자, 모건 스탠리가 금요일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으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일주일 전만 해서 삼성전자 많이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 뭐 보유도 아니에요. 보통 비중 확대했다가 그냥 보유, 뭐 이렇게 비중 축소 이렇게 가는데 한 방에 비중 축소 났었고 모건 스탠리는 11일 메모리 반도체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최고점에 다다르면서 수를 넘어서고 있다고 얘기했고 바로 이렇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코스피가 장중 이제 3,200선 이업된 적이 있죠. 8월 10일 날 이때 외국인 현선물 통관 매도가 있었어요. 자,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 상단을 이제 제한했는데 이제 박스피를 자꾸 못 벗어나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지수가 박스피를 벗어나야 되는데 자,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만 1조 6천억 이렇게 매도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은 우리 개인들은 보통 이 한방향 매수죠. 우리는 이제 상승 쪽에만 거의 베팅을 하는데 외국인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사실 개인들 일부 공매도 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다 상승 방향인데 외국인들은 이 선물이나 옵션 포지션을 통해서 다 하방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이나 옵션이 할 때 코스피 200 추종을 많이 하는데 코스피 200 대표 대장주가 이제 바로 삼성전자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선물이나 옵션 하방으로 베팅해놓고 삼성전자 매도하면 코스피 200이 저쪽 밀리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나겠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죠. 굉장히 얄밉죠, 외국인들. 어차피 뭐 큰돈 갖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거 할 때 시총이 제일 큰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흔들고 있을 확률이 제일 큽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근간에 이 가장 많이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가 SK는 순매도가 제일 크지만 여기 삼성 SDI, LG화학, 카카오뱅크, 네이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SKI 테크놀로지, 삼성전기, SK텔레콤, 기아 이렇게는
8월 5일에서 14일 일주일간 자 최고 순매수한 상위 종목이죠. 이게 한국거래소 자료인데 SDI를 제일 많이 샀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삼성전자는 제일 많이 팔고 그러고 삼성 SDI는 제일 많이 샀죠. 뭐 나름 이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겠죠. 어쨌거나 자 그렇게 돼도 진짜 말 그대로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삼성전자 팔 수도 있고 또 2차 전지는 좋은 시각으로 보면서 삼성 SDI 살 수 있습니다. 그 속내는 누구도 모르죠. 우리가 가서 모건스탠리 가서 왜 그런 기사 냈어? 뭐 작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죠. 다 찌라시일 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3세대 폴더블폰이 나오죠. 여기에 좀 승부를 걸 수 있습니다. 자,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선한 삼성전자에게 3세대 폴더블폰 성과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이제 갤럭시 Z 폴드 3, 갤럭시 Z 플립 3, 요게 갤럭시 노트의 빈자리를 대신할 거라고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주들도 좀 많이 살아나야 되고 주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갤럭시 Z 폴드, 플립, Z 플립 3 주요 사양이에요. 이 글로벌 펀더블폰 시장 규모 전망이 이렇게 커진대요. 이렇게 엄청 커지죠. 이렇게 지금. 맞아. 기하급수적으로 여기에 삼성전자가 조금 승부를 걸려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최고 많이 산 종목이 삼성 SDI죠. 삼성 SDI를 보면 이제 미국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있어요. 물론 SDI 쪽에서 정확하게 우리 이렇게 했어라고 공시가 뜨지 않는 이상 저 같은 경우는 다 그냥 기사는 참조만 해요. 찌라시로 보는데 왜냐면 예전에도 애플카 얘기하시죠? 애플 뭐 이렇게 기아, 현대 협력하나? 이래가지고 참 막 이 뉴스 도배했는데 결국은 기아차, 현대기아차에서 아니라고라는 말에 주가가 잠깐 크게 밀렸죠. 자, 그런 것처럼 뉴스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밝히기 전까지 그냥 참고만 하는 건데, 일단 미국 진출에 대한 이슈는 있어요. 삼성 SDI가 그 배터리 공장 설립을 구체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내 배터리 셀 공장을 짓기 위한 삼성 ATM 움직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됐죠? 그러면서, 자, 그거에다 좀 탄력이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음, 이 딕더빈 미국 상원의원이 있어요. 이 상원의원이 이 삼성 SDI가 일리노이주에 배터리 공장 설립하는 바를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 얘기한 거죠. 자, 지역지 펜타그래프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더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삼성 SDI가 일리노이주 노멀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저분 어쨌거나 저쪽으로 유치하고 싶은가 보네, 그죠? 자, 삼성 SDI 호실적, 미국 투자 기대감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관련해서 주가 많이 올랐죠. 자, 삼성 SDI가 올 하반기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젠5를 출시한다고 그래요. 이 젠5가 한 번 충전에 600km.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좀 큰 거죠. 니켈 함량이 88%로 높여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부터 중대형 전기차용 배터리 분사 안정적 흑자를 내기 시작했는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184%, 2,952억, 그리고 매출은 3조 3천억, 그 최대 매출을 기록했죠. 이러면서 삼성 SDI 주가가 지금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 SDI가 증권가 예상으로다가는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74.1% 증가한 1조 1688억에 다다를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어쨌거나 삼성 SDI는 여기 그냥 가장 많이 사랑하는 종목이고 삼성전자는 좀 미워한 종목이 됐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잠깐 볼게요. 자,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가장 주식에서 조심해야 될 자리가 월봉 5개월선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차트가 있으면 차트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요. 혹시 뭐 잘 아시는 분 잘 아시겠죠. 줄이분들 계시니까 차트가 보통 보면 일봉이 있죠. 일봉은 하루하루를 보여줘요. 시가 하루하루 9시부터 3시간 3시 반까지 캔들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시가가 종가보다 높으면 빨갛게 양봉, 시가보다 종가가 낮으면 파랗게 이제 음봉이 생겨서 음봉 양봉이 생기고 주봉이 있죠. 주봉은 말 그대로 한 주간 월요일 아침 9시부터 금요일 오후 3시 반. 자, 월봉이 있죠. 월봉은 1월 1일 죄송합니다. 매달 1일 거래일이 시작된 1일은 2일이든 뭐 2일이 월요일일 수 있으니까 거래가 시작된 첫 달 첫 거래일 아침 9시 반부터 마지막 거래일 한 달 마지막 30일이든 30일이든 금요일 날 마지막 뭐 수요일이 됐든 마지막 30일 31일 있죠. 이때 마지막 3시 반까지가 하나의 봉이 되는 이 월봉 차트예요. 그래서 차트는 크게 일봉, 주봉, 월봉 차트가 되는데 일봉, 주봉, 월봉 바로 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월봉 차트를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월봉의 차트가 우상향으로 살아 있어야 이 주식의 추세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은 이 추세를 유지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추세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가끔 추세 턴도 보여줘요. 자, 일봉은 그냥 이런 걸 기준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죠.
자, 장기적인 추세. 예전에 이제 좀 오래된 주식책을 읽어보면 잘하시는 분들이, 고수들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추세에 민감해요.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에 있을 때 일봉에서 이걸 가지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이 삼성전자를 보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디램 가격이 어떻고 저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요 자리 여기 언제냐면 21년도 4월 달이죠. 물론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다 돌아나가는데 자, 21년도 4월 달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면 5개월선 이탈했죠. 이 얘기는 이탈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추세를 조정할 수 있어라는 일종의 징조가 돼요. 이때 외국인이 샀든 누가 샀든 아무 상관없어요. 깼다는 얘기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어차피 나중엔 돌아 나가겠지만 길게 오랫동안 조정이라는 게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정. 그렇게 되면 물론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는 들고 갈 만하죠. 당연히 우리나라 대표주고 돌아는 나가겠지만 꽤 오랫동안 손실권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월선이 간다는 중요하고 저 5개월선을 깨기 전에 벌써 주봉에서 5주선을 완벽하게 깨요. 이렇게 깨놓게 되고 또 하나 5주선이 20선도 깨는 데드크로스가 생기죠. 자, 이러면서 단 한 번도 5주선 20선 돌파하지 못했죠. 이러니까 주가가 계속 밀리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이 주식 삼성전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매수세나 뭐나 아무 의미 없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5주선이 20주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생긴 선상에서 이렇게 양봉이 하나 떠야 돼요. 그럼 턴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일봉에서 이 마지막 74,100원 저점을 찍은 이때 의미 있는 자리가 하나가 되는데 자, 이 저점을 찍은 의미 있는 자리를 당겨서 이렇게 이 자리가 돼요. 자, 이거 뭔 의미가 있냐면 이 주식의 변곡점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물론 이게 꼭 정답은 아닌데 참고 정도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5일선, 11선 같은 이런 이동평균선이 움직이게 되죠. 가격이 하락과 상승을 하면서 자, 요렇게 움직이게 돼요.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장기적으로 추세는 우상향이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각각의 자리들이 있어요. 바로 예전에 만약에 주가가 캔들이 이 자리를 뚫었다면 이렇게 이런 자리 산가치가 뾰족한 부분 이런 자리를 뚫었다면 주식이 캔들이 달고 떨어졌을 때 되도록이면 이런 데를 이탈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자리들을 뚫었다는 얘기, 여기를 뚫었다는 얘기는 안착을 해주고 돌아 나갔다는 얘기. 근데 이 자리를 다시 깬다? 크게 위험해지는 거죠. 주식이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예전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긴 변곡점 하나가 이 작년 12월 달에 있었어요. 이때만 해도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많이 사랑했었죠. 11월, 12월 달에.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곡점 하나가 생겼는데 이 자리를 땡겨오면 이렇게 간신히 시켜준 거죠. 차트를 볼 땐 항상 땡겨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잘 지켜줬는데 바로 이렇게 12월 달하고 올해 이렇게 8월 달이죠. 8월 달. 떨어뜨려 들어가지고 하나게. 자, 어쨌거나 차트를 볼 땐 근간에 이렇게 막 며칠간의 차트 뭐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며칠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쫙 당겨 봅니다. 그래서 예전의 역사를 다 봐야 돼요.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깨면 추세는 더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장에 반등해줘야 되겠죠. 안 해주면 추세는 약간 더 밀릴 수 있고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걸 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주식은 항상 살때 이제 우하향할 때 사는 게 아니고 보통 우하향할 때 사시는 분도 있어요, 주식을. 뭐, 그 뭐 본인의 판단이니까 삼성전자 특히 더 하니까. 우하향할 때 주식이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죠. 이걸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그러죠. 소나기는 피하고 보라고. 일단 떨어지면 내비두세요. 그냥 쭉 떨어지다가 자기가 알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조정이라 옆으로 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가격 조정. 그리고 요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요게 끝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추세 턴이 되죠. 바로 요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떨어지는 중간에 건들게 되면 얘가 어느 자리에 끼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괜히 너무 빨리 사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추세를 턴해놓을 때 사는 게 좋은데 아직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솔직히 얄미워 죽겠습니다. 저 올려놓지.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산 삼성 SDI를 볼까요? 자, 완전 거꾸로죠. 월봉에서 보면 추세를 유지하는 5개월선을 단 한 번도 이때부터 이탈하지 않고 있죠. 언제냐면 자, 작년 4월달에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다가 추세를 이탈하는 5개월 딱 깼죠. 이때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수준일지 보죠. 그래서 시켜서 딱 지켜주고 어디서 돌아 나갔냐면 자, 21년도 6월달, 이건 또 올해 6월달에 다시 5개월선 회복해졌죠. 이게 뭐냐면 우리 추세 턴했어. 우리 이제 3개월간 조정 받았어. 4개월간.
자, 돌아갈 거야. 그 위로 쭉 우상향하죠. 이 얘기 뭐냐면 앞으로도 삼성 SDI는 5개월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위험성이 없고 단지 예전 고점이 있어요. 얼마냐면 21년도 2월 달에 항선의 고점인데 81만 원 8천 원대가 돼요. 7천 원이 얼마 안 남았죠. 얘만 땅 떨어졌다? 이 자리는 새로운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추세의 상승이 확증되는 5선을 완벽히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쫙 타고 올라가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은 주봉은 추세를 확인한다고 그랬죠. 우리 추세 유지하고 있어. 조정 안 할 거야. 얼마나 좋은데 우리 미국으로 갈 거야. 자, 요렇게 5선을 깨게 되면 조정이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 조정할 거야. 잠깐 있어봐. 그러면서 세날 조정했는데 깨지 않는다는 얘기, 조정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올라간다니까. 이제 턴했죠. 자, 일봉에서 보시면 그 자리가 바로 21선을 기준으로, 황금일선을 21선을 기준으로 잘 조정하겠죠. 차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차트 해석을 할 때는 물론 차트가 정답은 아니죠. 시황도 같이 봐야 되는데 차트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제일 큰 그림인 지수가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지수가 중요하고 종목으로 봤을 땐 월봉 기준으로 장기적으로 이 주식의 추세가 살아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 이 추세를 얘가 유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조정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는 이런 거를 기준으로 21선 근처, 5일선 근처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죠. 자,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주식은 큰 그림을 놓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 작은 그림 이렇게 놓고 봐야 조금 비교적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일봉만 본다거나 하루하루 민감하면은 조정하기 힘들어요. 일단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대응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